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을 살펴봤더니요. 역대 3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보면 지난 바로 전주의 결과보다도 2%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정상 국면에서 이 국가를 정상 국가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에 국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발족하자마자 바로 한미통상이라는 우리의 제일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스무스하게 잘 진행시켰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은 준비된 행정 대통령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에이펙 또한 얼마나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또 드높이는 일이 됐습니까?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앞으로의 기대치,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지 여러 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 이 지지율 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네. 일단 저는 뭐 누구나 사실 뭐 역대 3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있었던 이 지지율 자체는 어쨌든 윤호개인 세력들이 계속 난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엄청난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는 그냥 이거에 취해 있을 것만이 아니라 돌아볼 일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의 지지율을 보면 29세 이하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대 지지율로 보면 18세에서 29세는 불과 44%의 지지율이고요. 이게 70대 이상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직업별 지지율을 조사한 걸 보면 학생들의 지지율은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짜 뉴스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20대들이 현혹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상으로 좀 더 우리 정부가 청년 세대의 표심을 얻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청년 세대율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이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도 이 지점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우리가 지금 아까 장동혁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제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는 형국을 통해서, 또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반사 이익을 받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 우리가 한 것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청년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이 우리의 민생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은 어떤 차별의 요소를 받고 있기도 하고 사회적 불평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서서 이제 기간도 만료되고 있고 종결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사법의 안에서 또 입법부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기본값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또 이런 이제 정부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민생과 관련돼서 정부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더 명확한 정책이라든지 비전들을 계속 밝혀나가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 그동안은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투사적으로 우리가 이 내란을 빨리 종결시키고 원인이 뭔지 규명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모습도 좋았지만, 이제는 정부도 6개월이 넘어가고 있고 우리도 거기 스텝에 맞춰서 좀 더 다른 변모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종식 프레임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쉬운 거는 항상 너무 쉽죠. 좋죠. 선택하고 좋고 나는 조금 게을러도 되는데,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대가가 그게 성과가 쌓였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국민을 얕잡아 보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로 넘어가서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1위가 외교, 2위가 경제 민생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 의견을 내신 이유를 여쭸더니 1위가 경제 민생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경제 민생이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부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경제와 민생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민생과 일상에 직결되어 있는 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청년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 정책 솔직히 물가 떨어지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물가 떨어져서 우리가 살 게만 잘 되게끔 하면 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막말로.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타겟팅해서 청년 세대를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라는 걸 피는 것이고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도 피는 것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민생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금 청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특히 민주 진보 세력 쪽에서 청년 집단을 두고서 보수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민감한 계층이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약자로서 불평등의 대상자로서 제일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이걸 다르게 치환을 하자면 그만큼 기대도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성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긍정적 효과도 훨씬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외교와 관련된 일정 이건 뭐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민생의 문제 파고도 지금 심상치 않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부동산이 지금 잠시 주춤해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이제 그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앞으로 2026년에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 부정평가 1위 경제 민생 중에서 분야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울 수도권 집값에는 대책이 없다.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요. 전 제가 수도권 집중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는 서울 밖에선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서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바꿔서 말하면 저도 제가 사랑하는 고향이 있고 또 저도 제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오고 싶어서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오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 현상을 해소하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순히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저도 그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본인의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또한 부동산과 경제 민생 정책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죠. 중요한 중요한 공약이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어제 이제 그 발언 이후에 종편들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거시적인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의 전망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위원장님과 달리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제가 이제 태어났던 동네에 어디신가요? 경남 거제도입니다. 그 제 고향에 뭐 초등학교,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우체국 다 없어졌어요. 정말 노인들만 남아있는 인구 소멸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뭐 충남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권 집중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 저는 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좀 뭔가 이게 중앙
집중적인 혜택이 아니라 지방 분권이라는 뭐 그냥 명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대통령이 내가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일부 언론들이 지금 저런 선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린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봉건우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곧바로 정치하는 언니들 찾아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